자, 접대비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일반 기준, 그러니까 기초 기준가액이 중소기업은 1,8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2015년부터 개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2,400만 원으로 그렇죠? 개정이 되었죠? 예전에는 접대비 한도가 자, 일단 일반 기초 기본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 수익금액 한도가 있었죠? 자, 그래서 기본이 일반 기업은 1,2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은 1,800만 원이었죠? 근데 이 중소기업 한도가요 2,400만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수익금액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매출액 뭐 0에서 100억까지는 만분의 3, 그쵸? 그리고 100억에서 500억까지는 1000분의 2, 그리고 500억 초과분 대해서는 1000분의 1. 아, 저 거꾸로 썼나?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 1000분의 2, 1000분의 1이 아니라 거꾸로 썼나요? 만분의 3.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갑자기 헷갈려요. 1000분의 2인지 1000분의 1인지. 어쨌든 지금은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자, 여기는 하여튼 그대로다. 여기는 그대로고 우리 기본 한도 중에 중소기업 한도가 2,400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이제 밑에 4페이지 하단 쪽에 그 446번 쪽에 보면요, 기부금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기부금은요, 우리 법인 그리고 개인 소득세 쪽을 양쪽을 다 살펴보면요, 법인세 쪽에 있는 기부금은 첫 번째 법정 기부금이 있었고 두 번째 지정 기부금이 있었고요. 기부를 하긴 했는데 법정도 아니고 지정도 아니면은 비지정 기부금, 걔는 그냥 업무 무관한 사업 비용과 동일한 거예요. 업무 무관한 비용, 그냥 전액 다 송금 부산임이죠. 비지정 기부금은요. 소득세는요, 법정 기부금 그리고 지정 기부금, 그리고 사실은 요 사이에 하나 더 있었죠.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상에는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이 없었는데 얘가 살짝 생겼습니다. 그렇죠? 얘가 이제 생겼어요.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이라는 애가 우리 법인세법에도 생겼다. 자, 그래서 그 기부금의 인정 한도가 소득세와 동일하게, 그렇죠? 법인세법에도 30%를 인정해 줍니다. 이 30%라는 것은 기준 소득 금액에서, 그렇죠? 법정 기부금 빼고 나머지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소득 금액에서 30% 곱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랑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자, 이 소득세법에서의 우리 조합 기부금이라는 것은 개인이죠, 개인. 소득세 개인이 주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자, 우리 사주 조합이 이렇게 있으면요, 누가 기부하는 기부금을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기부하는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죠. 누가? 바로 대주주가 기부 좀 해라 이거예요. 우리 사주 조합에 대주주. 대주주가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를 할 때 30%를 우리가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주에게 조합에다가 뭔가 출연을 했다라는 거 한다면, 우리 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주 조합에다 출연을 했다. 그거는 기부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조합 회비라던가 아니면은 뭐 출자금이라던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주 조합에게 기부를 한 것은 말이죠. 그래서 대주주가 우리 사주 조합에게 기부한 것을 우리가 소득세법상의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자, 법인이 기부하는 것. 그건 뭐다? 자, 그거는요, 이거예요. 어떤 법인이다? 자, 우리 사주 조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삼성이다, 삼성. 자, 그러면은 삼성이 우리 사주 조합에 돈을 주는 거. 얘를 우리가 기부금이라고 부르냐? 이건 기부금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그렇죠? 복리후생비라는 것은요, 비용 처리, 경비, 비용, 또는 내가 뭔가 자산을 사줬다. 자산 처리가 돼요. 자산 처리.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리의 일부라고 표현해요. 경리의 일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우리 사주 조합에게 뭔가 돈을 출연한 것은 지금 우리 법인세법상에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의 범위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남이 우리 사주 조합에다가 투자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삼성 말고 애플이. 그렇죠? 자, 요거는 30% 애플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애플이. 그렇죠?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도 자, 누구한테? 애플에 우리 사주 조합에다가 기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30%만큼의 그렇죠? 기부금 공제 좀 이상하네. 30%만큼의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부금으로서. 30%만큼이 아니라 30%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소득 금액에서 법정 기부금을 뺀 그 금액의 30%를 한도로 해서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우리 사주 조합에다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다른 기업의 우리 사주 조합에다가 기부를 하거나 또는 다른 기업이 우리 사주 조합에다가 기부를 하거나 그때는 그 기부를 한 사람이 기부를 한 법인이 그렇죠? 소득 금액의 30% 한도 안에서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다? 내가 나한테 기부한 것은 기부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경리의 일부로서 비용 처리되거나 자산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넘기시면요. 뭐가 되게 개정되거나 오류 수정은 되게 많은데 막상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그렇게 설명드릴 것은 많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그냥 싹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류 수정표 9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708페이지의 표 1칸 3에 12%의 세액공제율을 15%의 세액공제율로 바꾸는 부분 있죠? 자, 요거 12%가 아니라 15%다. 요것도 뭐 12%로 굳이 외우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은 15%로 바꿔서 외워주세요. 자, 그렇게. 그 밑에는 완전 오류죠. 부득이한 사유로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로 완전 오류였네요.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10페이지, 우리 오류 수정표 10페이지 보시면요. 746쪽. 우리 사주 조합의 기부금 소득 공제를요. 계산의 일원화를 위해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공제 방식을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다 바꿔버렸다. 그렇죠?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이 예전에는 소득 공제가 됐었는데 다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금은 세액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요. 추적표 보면요. 12페이지 있죠? 12페이지 내용.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 계산을 할 때요. 과거엔 없었는데 그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어요. 근데 공제 한도를 보시면요. 1억 원 이하는 60%, 1억에서 2억까지 50%, 2억엔 초과는 40%를 어디에 곱한다? 해당 과세 기간에 해당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 표준에 이 한도를 곱해서 그렇죠? 우리가 한도를 만들게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인간이 우리가 외울 수 있느냐? 글쎄 언젠가는 외울 수 있겠지만 지금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외우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문제에서는 아마 한도를 무시한다 또는 한도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하게끔 할 겁니다. 한도에 걸리는 문제는 아마 나오지 않을 텐데 요거는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한도가 있다, 없다?
라고 나온다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자. 계산은 못하더라도 한도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1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법인 기부금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라는 애가 생기면서 현물 기부금 평가는 어떻게 할래? 라는 문제가 또 떠오르겠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했다. 이때 현물은 평가해야 되잖아요. 장부가와 시가 중에 큰 거냐 아니면 그냥 장부가냐 라고 하는데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요. 평가를 하더라. 장부가와 시가 중에 큰 것을 현물 기부금 평가액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오류수정표 14페이지 보시면요. 그 페이지 450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부금 한도초과 계산은 우리 산식이 나오는데 수정 후에 보면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한도액이 기준소득금액 빼기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빼기 지정기부금 송금인정액 곱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지금 법인세법의 규정에 명확하게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류수정표가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제가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보기로는 자,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한도액은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법정 기부금을 빼주고 30%를 곱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저자 선생님처럼 아직 법인세법에는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정기부금까지 빼고 10%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차라리 그냥 외우지 말고 일단 모르는 채로 계세요. 더 명확해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의 추록표를 보시면은 기준소득에서 법정기부금 빼고 지정기부금 빼고 나중에 10%를 곱한 것이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의 한도다. 법인세법상의 한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일단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확실하게 뭐 딱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상식상으로는 이제 소득세법상으로도 한도율이 30%이기 때문에 법인세법도 30%로 정해지지 않겠느냐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일단 조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